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나 임신이래. 어? 임신? 내가 임신이라는데 기쁘지도 않아? 아직 기뻐하긴 이르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그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대학 동창 이민수, 연수 갔을 때 만난 선배 박철, 그리고 당신 강에 나가는 학교 전임 강사 박수원. 당신, 어떻게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아? 내 동생 바람 폈다는 증거가 있어?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억지를 펴. 증거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제 할 말 없으시죠? 아니! 너 어떻게 이런 걸? 인생은 제 뜻과는 항상 다르게 흘러갑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저 자신도 예측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황당하고 기막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뭐 하나에만 빠지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격이라 공부만 한다고 결혼 전까지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봤습니다. 제가 번듯한 사람이 되면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왜 그렇게 남자는 많이 만나봐야 한다고 했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고 했는지 이혼을 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결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 저조차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모든 건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저 같은 실수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 동문회에 갔다가 남편을 만났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인간관계까지 좋은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남자가 알아본다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처음 만났습니다. 말이 통했고 유머러스했으며 무엇보다 자상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언제나 늘 먼저 했고요. 늘 다정했고요. 먼저 다가와주고 저를 챙겨줬어요. 이 남자가 저한테 완전 푹 빠졌구나 느낄 만큼요. 그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는 남자, 어린 마음에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 그땐 저도 몰랐으니까요. 당시엔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이 처음이라 무조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첫 연애라 아무것도 몰랐나 봐요. 그때의 착각이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저에게 되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린 뜨겁게 연애를 한 뒤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겐 특별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출근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는 다른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대로 정리를 해둔 거였습니다. 남편의 하루 일과는 그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 바퀴도 항상 일정한 각도로 맞춰뒀어요. 그래야 자기가 보기 편하다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저 남자가 무슨 강박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암튼 남편의 행동은 이해 못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제가 많이 질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척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전 어느 순간 이 남자와 영원히 계속 살 수 있을까란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저에게도 생겨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속마음으로만 이혼을 다짐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으슬으슬하고 이상해 근처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임신 6주라고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기보다 오히려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 조금 걷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일찌감치 퇴근한 남편이 제가 오니까 현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만 오길 눈 빠지게 기다렸나 봐요. 제 바라기니까요. 퇴근이 왜 이렇게 늦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긴 어딜 갔다 와?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건데. 근데 오늘 보니까 당신 진짜 이상한데? 갑자기 내 눈도 피하고? 왜 그러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뭔데? 당신 뭐 나한테 할 말 있는 눈친데? 바로 그때 제 가방을 정리하다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죠. 근데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이게 뭐야? 꽤 당황스러운 눈빛이었죠. 저도 더는 숨길 순 없었기에 말을 꺼냈어요. 나 임신이래. 뭐? 임신? 자긴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임신이라는데 기쁘지도 않아? 그때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직 기뻐하긴 이르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뭐라고?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님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놀란 건가? 내가 딴 데 가서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이제야 솔직해지는군. 누구야? 어떤 놈 자식이야? 결국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고함을 치더군요. 이성을 잃은 듯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원치 않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혹시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따라오는 남편을 피해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통증을 느꼈지만 무작정 뛰었습니다. 체면이나 염치 이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어서 길에서 만난 젊은 여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 나 좀... 오빠, 이번엔 또 누구야? 바로 그때 뒤따라오던 남편이 낚아채듯 휴대폰을 빼앗아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 소파였고요. 씩씩거리는 남편 소리가 들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오빠가 오길 기다리면서요. 그런 제 처지가 초라하기만 해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정신이 든 걸 알아차리면 남편은 저를 또 때리겠죠? 또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했던 걸까? 모든 걸 다 알고도 그냥 피하려고만 했던 내 행동이 잘못됐던 걸까? 눈치챘을 때 좀 더 일찍 정리했어야 했는데 저에겐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제 남편에겐 병이 있습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전 결혼하고 눈치챘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 사실 제 남편은 명백한 의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처증은 아주 조그만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제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누가 잘못한 건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학교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온다는 말 없었잖아. 웬일이야? 시간표 보니까 퇴근 시간이랑 딱 맞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나 오늘 영민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 요즘 그 부부 난리잖아. 영미한테 남자가 생겼나 봐. 영미는 아니다. 억울하다고 하고. 재민이 오빠는 맞다고 하면서 나보고 누구 말이 맞나. 좀 들어봐 달래. 같이 갈까? 그런 건 남자가 더 잘 알지 않겠어? 좋은 일도 아닌데 뭐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겠어? 나 혼자 갈게. 남편은 약속 장소에 저를 내려주고 집에 먼저 갔는데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끝났냐고 데리러 온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뭐하러 다시 나오냐고.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했는데 기어이 나왔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기다리고 해서 서둘러 정리하고 차에 탔는데 남편의 첫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영미 씨는? 아, 그게 말이야. 영미가 안 왔어. 온다고 해놓고서 결국 재민이 오빠만 나왔고. 여태 신세 한탄만 들었지 뭐. 덮어놓고 영미 욕만 할 수도 없고. 무작정 오빠 편들기도 그렇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너무 괴로웠어. 그때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오빠? 그 오빠 소리 듣기 거북해.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러서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듣기 싫다고 했잖아. 아,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씻는 동안 재민이 오빠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어떡하냐?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너밖에 없다. 내가 기댈 사람은. 근데 그걸 남편이 봤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씻고 나온 저에게 바로 쏘아붙이더군요. 너 재민이 이 새끼랑 어떤 사이야? 뭐? 어떤 사이길래 그 새끼가 그렇게 힘들어해? 그 새끼가 뭔데 너한테 도와달래? 그 새끼가 뭔데 너한테 기대냐고? 말했잖아. 그건 영미랑.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란 거야. 그럼 오늘 왜 영미 씨 없이 단둘이 만났어? 그건 갑자기 영미가 못 나온다고 해서. 이거 봐, 지금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잖아. 이래도 나보고 당신 말만 믿으라는 거야?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죠.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저를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몇 번을 말해야 돼? 재민이 오빠하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끼리 알던 사이야. 그래서 내 친구 영미랑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 됐어? 아니야, 아직도 당신은 숨기는 게 있어. 내가 뭘 숨기고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추궁. 그만 끝냈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그 끝에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애원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벌써 몇 시간째인지 알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거지. 글쎄, 난 더 말할 게 없다니까. 좋아, 그럼 사자 대면 시켜. 뭐? 당신, 나 그리고 영미 씨 부부. 알았어.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그렇게 해. 됐어? 이제야 진실을 밝히는군. 집요한 남편의 추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바람 폈다 의심받는 친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남편에게 괜한 의심을 받고 있는 저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남편. 이렇게 어색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미와 재민이 오빠는 자기들 때문에 제가 괜한 의심을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지만
그것은 의심의 끝이 아니라 의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나를 의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남편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남자와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무조건 인내하며 참고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반문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해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만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했던 신발 정리나 자동차 바퀴를 돌려놓는 건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서 1시간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건 늘 똑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집에 온 사람 없어? 오긴 누가 와? 없어. 없다고. 똑같은 질문 지겹지도 않니? 그럼 다행이고 이따 또 전화할게.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제 동태를 체크하고 퇴근하면서는 아침에 자신이 틀어놓은 자동차 바퀴의 각도가 맞는지 그것으로 제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정리 상태를 보고 혹시 누가 왔다 간 사람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칫솔 모는 왜 이렇게 빨리 닳아?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이 닦을 일이 많다고? 남편의 터무니없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애써 태연하게 웃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또 무슨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힐지 몰랐으니까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심지어 강의 중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게 의심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남자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 출장이 잡혀서 모처럼 마음 편히 집에서 와인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당신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혼자 있어. 이 방에 숨은 거 아니야. 저기인가? 당신 왜 이래 정말? 와인까지 마시면서 분위기 내네. 왜? 밤에 혼자 있으려니까 옛날에 사귄 남자들이 막 생각나. 감미로운 음악에 와인까지. 출장 간다더니 왜 갑자기 또 이러는데? 대학 동창 이민수, 연수 갔을 때 만난 선배 박철. 그리고 당신 강의 나가는 학교 전임 강사 박수원. 당신 어떻게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아? 하, 이젠 아니라는 말도 안 하는군. 그 사람들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무 사이도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는 당신이 더 이상한데. 당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무서워지더군요. 오늘 밤도 역시나 잊지도 않은 과거를 들먹이며 저를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내 마음 모르겠어? 사랑한다면서 내 과거는 왜 캐러 다니는 거냐고. 됐어. 사랑하니까. 당신 과거가 아무리 복잡해도 난 참을 수 있어. 진짜 내가 과거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 제발 그만 좀 해. 응? 당신이 날 자극하지만 않으면 우린 아무 문제 없어. 항상 날 감시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사랑이라는데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유별나게 집착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니 결국엔 저 의심을 거둘 거라고 믿었고요. 솔직히 남편의 말대로 의처증만 없다면 그는 자상하기 그지없는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었고 집안일도 저한테만 맡기지 않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외식도 자주 했고 꽃다발 선물도 자주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집착과 다정이 경계를 두지 않고 반복되었기에 결국엔 다시 살아보자 마음을 돌렸는데요. 내내 걸렸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겠다고 나섰던 남편이 나가자마자 도로 들어왔더라고요. 뭐, 놓고 갔어? 자기 앞집 남자 봤어? 평소에 다정한 모습으로 저를 떠본다는 걸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죠. 전에 치과 갔을 때 봤어. 그 남자 꽤 미남이지? 글쎄, 난 잘 모르겠던데? 잘 모르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당신이 미인이라는 소리를 해.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가지고 왜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나 그렇게 인기 없어. 안심하고 얼른 출근이나 해. 말해. 말하란 말이야. 어디까지 갔어? 나 없을 때 맘대로 들락거리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만해, 제발. 말해. 말하란 말이야. 말해. 이성을 잃어버린 듯 한참을 소리치더니 남편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고요. 한참을 길길이 날뛰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부모님께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 어디 호텔이라도 갈까 했지만 괜히 남편에게 빌미를 제공할 것 같아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출장 가서 왔다고 둘러댔는데 촉이 좋은 엄마가 부부싸움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며칠만 있다 가겠다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처음으로 자기 속내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유독 다른 남자들 앞에서 더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게 자기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만 삼가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빵집에서도 미용실에도 앞집 남자에게도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자기의 부탁을 무시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는 자신에게 아니라는 대답 대신 자기를 의처증 환자 취급하며 비난하는 것도 싫었다고요. 분명한 부정과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약속만 해줬으면 됐는데 그걸 안 해줘서 순전히 저 때문에 자기가 이성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말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저만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거라 변명하는 거였죠.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뭐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 무슨 약속을 해야 한다는 건지 한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건지 내 행동이 남편의 의심을 부추겼나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 단계를 지났던 때라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지옥으로 빠뜨린 이 괴로운 관계에서 도망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의처증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던 중 남편 책상에서 빼곡하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3월 5일 12시 아내에게 전화. 주변에서 남자들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받을 때 아내는 히덕거리며 웃고 있었다. 3월 31일 1시. 강의가 없는 토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내는 어디에서 누굴 만나는 것일까? 하루 24시간이 아내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새록새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나타났다. 그럴 때면 아내의 이상한 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기가 차더군요. 마치 사실인 양 적어놓은 메모의 대부분은 남편의 망상이었습니다. 처음 그랬을 때 아예 싹을 잘라놨어야 했는데
막연히 좋아질 거라 믿었던 것이 저의 유일한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을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던 그때 남편은 어떤 놈 아이냐며 아빠 자격도 없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을 피해 도망치다 다시 잡혀와 있는 제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싶기도 했고요. 빨리 친정 오빠가 도착하기를,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님, 작은 오해가 생겨서. 얘가 지금 쓰러진 거야? 너 괜찮니? 오빠, 나 좀 데려가줘. 오빠가 오니 남편은 바로 돌변하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얘가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잘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당신 착각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는 못하지. 물건 부수고, 목 조르고. 미안해.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도 나는 달라질 것 없어. 나 이제 그만 놔줘. 나는 죽어도 당신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그만 놔달라고. 애초에 나만 잘하면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날 계속 의심할 것이고 또 100배 사죄할 것이고 억지로 사랑을 요구할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이혼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두 사람 다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내가 데리고 갈게. 시간을 두고 이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형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바람만 안 피우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내 동생 바람 폈다는 증거가 있어?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억지를 펴. 증거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제 할 말 없으시죠? 동료 교수와 같이 식사를 했다. 밥만 같이 먹어도 바람 피운 거면 난 1000번도 더 피웠겠다. 내가 아무리 동생 일이라도 부부 사이의 일이라 간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고. 이게 무슨 증거야? 그 남자를 방탕하게 바라봤으니까요. 오빠도 들었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니까. 좋아. 그럼 여긴 미주가 학생 차를 타고 회식을 하러 갔다고 했는데 미주 너 정말 그런 적이 있어? 다른 교수들도 많이 탔단 말야. 차 얻어 탄 거 가지고 저러는 게 오빠는 이해가 돼? 봐! 다른 교수들도 많았다는데 자네는 미주가 그 학생과 정말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해? 근데 보세요. 이 사진, 미주가 가장 히덕거리고 웃잖아요. 천박하게.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정신병원에 가자.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니 어쩌겠냐. 고쳐서 살아야지. 내가 모를 줄 알고 형님도 다 한통속이잖아요. 내가 정신병원에 가면 날 그렇게 병원에 가둬놓고 동생 더 편하게 바람 피우게 하려는 거 아냐? 내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날 바보 취급하지 마. 난 당신들 맘대로 안 될 테니까 미주는 영원히 내 손에서 못 벗어날 테니까. 남편의 민낯을 목격한 오빠 덕분에 저는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안 그런 척 하더니 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을 순 없었나 보더라고요. 완강하게 이혼만은 못한다는 남편과 협의 이혼은 못할 것 같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라는 시간 끝에 저는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직업 좋고 인물 좋고 인간관계까지 좋아 최고의 신랑감으로 손꼽혔던 그 남자가 사실은 최악의 신랑감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짐작이라도 할까요? 저도 모르고 결혼했던 사람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쎄한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어디서 보니 정신과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직감상 위험하다 느끼면 절대적으로 방어하라고요. 다정함으로 위장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남자라면 언제든지 제 전 남편처럼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제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을 두며 끝도 없는 집착을 보였던 전 남편은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동창회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남이 된 이상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할 이유도 없지만 제발 그와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억지 쓰고 트집 잡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왜 진작 끝내지 못했을까요? 이혼이 무슨 큰 죄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이 불행하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첫째도 자신의 행복, 둘째도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제 행복만 생각하면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제가 불행하면 결국 제 아이도 불행해질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